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컬트라와 주베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콜라겐 생성 주사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인 것과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부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컬트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컬트라는 2003년에 사실은 이제 에이즈 환자들의 안면 위축증 치료를 위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콜라겐 생성 주사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얼굴의 볼륨을 회복시켜 주고요. 그리고 안면 주름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PLLA, 즉 폴리엘 락틱 액시드라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주사고요. 이것은 필러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필러와 스컬트라의 차이가 뭐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컬트라는 콜라겐 생성 주사입니다. 그래서 필러처럼 이렇게 젤리 성분이 우리 얼굴에 들어가서 볼륨을 증대시켜 주는 게 아니라 PLA 성분에 의해서 안쪽에 콜라겐 생성이 증대되면서 피부층이 두꺼워지고 상대적으로 볼륨이 증강되는 효과가 있는 주사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임상상에서는 FDA 승인을 받고 23년 이상 시행이 되고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검증받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더해서 요즘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죠? 바로 주베룩입니다. 자, 주베룩도 역시 고분자 PLA와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 같이 결합해서 자가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스킨 부스터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컬트라와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라겐 생성 주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접해 보시는 것이 이제 스컬트라, 에스테필, 주베룩 이렇게 콜라겐 생성 주사인데요. 이것이 권고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그림은요, 스컬트라가 권고되지 않는 범위로 스컬트라를 만드는 갈더마라는 회사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입니다. 저도 이것에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위는 저도 스컬트라를 특별히 환자분들한테 크게 추천하지 않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권고되지 않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마입니다. 자, 두 번째 범위는 코고요. 세 번째는 입술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중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눈 밑과 눈 두덩입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특히 눈밑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요즘은 눈 밑에 콜라겐 주사, 즉 스컬트라나 에스테필이나 혹은 주베룩 같은 시술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눈밑 쪽에 하는 이 콜라겐 주사는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하는 범위고요. 심지어 이 갈더마라는 스컬트라를 만든 임상 제약 회사에서도 이 부분 쪽은 최대한 환자분들한테 권고하지 않는 범위로 이미 이렇게 배포 자료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눈밑은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눈밑에 스컬트라나 콜라겐 시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효과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혹시나 눈 밑에 스컬트라나 혹은 콜라겐 시술을 하고 나서 정말로 눈 밑에 볼륨화가 증대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효과적인 면이 아무래도 다른 얼굴의 옆볼이나 앞볼 부위 같은 부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자, 움직임이 많은 부위,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콜라겐 시술을 받았을 때 상대적 결절 및 도드라지는 피부의 융기 모양이 도드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얇고 자꾸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그런 콜라겐 시술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결절이 생기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눈 밑쪽은 피부가 얇아서 그 결절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뺨이나 옆볼이나 앞볼 등은 겉에 피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확실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효과적인 부분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결절, 이 이유 때문에 저는 눈 밑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범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눈 밑쪽에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우리가 마치 필러 맞은 듯이 결절이 이렇게 보이고, 그 아래쪽 환자분을 보시면 눈 밑쪽에 몽알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콜라겐 시술에서 결절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특히 눈 밑은. 그리고 눈 밑쪽에 지방 이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가 꽤 많죠. 결국 눈 밑 스컬트라나 주베룩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량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시술되어야 하는 범위고요. 특히 환자분들의 피부의 탄력이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술 여부를 꼭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정말 잘 하셔서 눈밑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시술을 받는 것이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에게도 특히 위험성이 높은 부위임을 정확히 설명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동의가 정확히 이루어진 후에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팔자 부위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팔자는 왜 나는 어떤 시술을 해도 왜 이 팔자는 그대로 있는 거야? 필러를 맞았는데 팔자는 왜 또 그대로 있는 거야? 지방 이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빵빵해 보이더니 또 왜 다 빠지는 거야? 이렇게 팔자는 왜 그대로 있는가? 이건데요. 자, 이것을 오늘 콜라겐 시술과 같이 제가 연관을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30대, 40대, 50대가 지나면서는 가장 명확하게 처지는 부분이 팔자 부분입니다. 자, 팔자주름은 왜 생기느냐? 그리고 왜 명확하냐? 일단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요. 자, 우리가 얼굴에서 보면 정말 얼굴에는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요. 입 주변 쪽, 이 팔자 부분 쪽으로 해서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움직임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인간이라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할 때 움직이는 근육이나 말을 할 때 움직이는 근육들이 워낙 이 얼굴 쪽 팔자 부분에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대로 인해서 뼈에 박혀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굴의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통 얼굴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처지게 되면 이 인대가 있는 부분들, 우리 몸에서 인대라는 건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대가 있는 부분 쪽을 기준으로 해서 처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대는 일종의 얼굴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둥을 뚫고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이 기둥을 겹치는 형태로 얼굴도 처지기 때문에 팔자는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이 부분에는 또 인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처짐이 가장 많이 누적되는 부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얼굴살에서 보면 가장 얼굴에 살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중안면 부분 쪽이죠. 그래서 이 중안면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팔자주름은 생길 수밖에 없는 주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또 노화가 이 이유 때문에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팔자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는 걸 일단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필러입니다. 다이렉트하게 볼륨을 넣어서 이 팔자 부분을 덜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필러와 거의 비슷한 역할이겠죠? 지방 이식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필러와 지방 이식 방법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팔자 부분 쪽은 근육의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죠? 필러가 움직이거나 마이그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해놨던 지방이 언스테이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혈관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적어지면서 지방의 소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안면 거상. 우리가 보통 소프트 리프트, 중안면 거상이라고 표현하는 이 수술이 이제 팔자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는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팔자에 보형물을 넣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보형물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형물도 움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요즘 환자분들은 조금 꺼려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는 스컬트라 주베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스컬트라 주베룩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특히 저는 팔자나 옆볼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방이식, 필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팔자가 다시 또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자 부분은 다른 그 어떤 부위보다도 볼륨화를 시키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위거든요.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은 부분에 쓰게 되면은 결절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 스컬트라를 이 삼각 부위, 그러니까 코 바로 옆쪽에 있는 깊은 우리가 팔자가 짖는 부위에는 스컬트라를 좀 깊숙이 위치를 시켜서 상대적으로 결절이 덜 생기면서 볼륨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베룩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륨이라고 해서 볼륨을 증대시켜주는 게 우선 게 있고, 두 번째는 피부 얇은 부분, 진피층에 굉장히 얇게 넣어서 상대적으로 피부가 탄탄해 보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깊은 주름과 잔주름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베룩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을 이용해서 깊은 팔자 부분에 볼륨을 증대시켜주고, 가장 겉면에 잔주름이나 미세한 혈관이 비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얇은 주베룩, 그러니까 주베룩 중에서도 볼륨이 아닌 주베룩이 있거든요. 이 주베룩을 이용해서 피부 얇은 부분에 위치시켜줘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스컬트라를 같이 사용하신 분인데요. 보통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이런 콜라겐 생성 주사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콜라겐 생성 주사기 때문에 보통 그 효과는 6개월에서 1년이다. 저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 후의 사진이고, 왼쪽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팔자가 깊고 얼굴이 좀 더 처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스컬트라 시술을 옆볼과 앞볼 그리고 팔자에 시행했던 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더 영해 보이면서 처진 부분이 훨씬 덜해 보이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풀페이스로 들어갔던 분인데요. 1년 후의 경과고요. 보면 뭔가가 모르게 얼굴이 좀 더 고와졌죠. 그게 바로 이제 볼륨화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살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도 꽤 많거든요. 왜? 얼굴살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좀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살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지방의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스컬트라나 주베룩을 이용해서 볼륨화를 시켜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더 영해 보이면서 에너지틱해 보이는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훨씬 고운 방향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 보시겠습니다. 중안면과 그 다음에 옆볼 쪽에 스컬트라가 들어갔던 분이고 1년 후의 경과입니다. 물론 이 사진을 보시고 이건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데요?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 우선은 앞볼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팔자나 옆볼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들이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경우는 콜라겐 생성 주사이기 때문에 얘네는 일종의 반영구적인 효과를 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의 볼륨을 증폭시킨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특히 옆볼이나 팔자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은 저는 조금 강력하게 이 콜라겐 생성 주사 스컬트라나 주베룩 시술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수술을 주로 하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수술만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로서 해결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려야죠. 근데 수술로서 해결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부작용 없이 얼굴을 고와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주고 솔루션을 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옆볼 쪽이나 이런 앞볼 같은 얼굴의 볼륨이 줄어들어 있을 때 볼륨을 증대시켜주는 효과에서는 저는 스컬트라나 주베룩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이분도 풀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스컬트라와 주베룩 시술을 받았던 분이고요. 스컬트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얼굴에서도 깊게 파여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볼이나 아니면 팔자에 굉장히 깊은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스컬트라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 부분 쪽에서도 보면 이제 잔주름이 같이 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으로 전체적인 볼륨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표면은 주베룩을 사용해서 좀 더 표면이 고르게, 그리고 잔주름이 훨씬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시술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콜라겐 시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컬트라, 그리고 에스테필, 그리고 주베룩 이런 시술을 했을 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